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함께하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금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50bp 금리 인하 단행한 시장, 투자 전략은? 네, 추석 연휴 마치고 결국에 9월 FOMC, 네. 정말 올해 내내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그 금리 인하가 실행됐습니다. 네. B컷으로 단행됐어요. 최근 시장 특징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금리 결정 전에는 경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를 먼저 보면 감산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허리케인 같은 경우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70불 이하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와 관련된 부분의 우려가 지속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례 없이 유가 선물과 관련된 포지션이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매도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이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보다 더 큰 게 역사상 최초로 나타났어요. 참 경기에 대한 부분에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B컷 이 부분을 단행을 했어요.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연준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제 과연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논란이 계속 있을 텐데 그 중심에는 고용지표가 있겠죠. 고용지표가 중간값을 이탈하는 지표가 나오면 이 연준에 대해서 그 50bp 금리 인하가 실기한 게 아니냐, 더 빨랐어야 된 게 아니냐, 또 이런 논란들이 있을 텐데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렇다 보니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는 연출되고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한 지난 시간 전이었죠. 지난 시간 전에 한번 짚고 갔던 게 미국의 대선이 있는 9월 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약했었고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이 평소보다는 더 강했었어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9월에 조정을 안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있기는 하죠. 세금에 대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톤이 다르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시장 방향은 결정될 텐데 지금 지수 수준, 국내, 미국 다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주식을 줄이는 대응 부분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내다보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매크로 지표 면에서 주요하게 체크할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B컷의 반응은 좋아요. 우리가 조금 상승 탄력이 크진 않다. 이게 좀 아쉽긴 해도 원자재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미국장도 사상 최고 이렇게 나왔는데 체크할 매크로 지표 뭐가 있을까요? 계속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직결되는 지표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게 연준의 금리에 대한 조정 목표는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고용과 물가 안정, 지나친 데이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거고 고용의 데이터는 지금 좀 중간값을 벗어나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데이터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게 선제적이든 아니면은 선제적이지 않든 시장의 반응은 우선 반등으로 좀 화답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대선 그 부근에 금리에 대한 부분에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할지는 아마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계속 좀 확인은 하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논란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상화가 되었을 때는 어떤 기간을 두던 경기 침체는 왔었어요. 이거는 불변인데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점을 안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게 그거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처음에 짚고 갔던 것처럼요. 그거는 이제 달려있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에서 계속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기존보다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안고 가는 거고요. 연착륙, 경착륙 여기에서
침체가 오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거창한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자재가 동반해서 다 하락을 할 거고요. 금이든 뭐 원유든 다 하락을 할 거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의 반응이 지금 3.7%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국채 흐름이 뭐 3% 초반 이런 식으로 막 빠질 거거든요. 그때는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장에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주식 비중을 좀 이렇게 줄이면 될 텐데, 금리 결정을 하고 10년물 국채는 상승이 나타났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뭐 동반해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위험 자산 쪽에 좀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용지표 특히 중요한 지표로 꼽아주셨고요. 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또 경기가 연착륙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 주식은 네. 금리 인하와 함께 상승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 경기 침체에 아주 직결되는 지표로 원자재, 그 가운데 특히 유가 아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금가, 유가 동반한 하락세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3%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좀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한다면, 네. 장기 금리가 많이 하락한다면 그때는 주식을 팔고 떠날 때가 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아직은 눈치 싸움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네, 주식 비중을 늘릴 때인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단해 주시죠. 지금 테크가 해외보다 우리나라 쪽이 더 약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례 없이 PBR 1.05배까지 하락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코로나19라든지 기타 좀 반도체 업황이 극히 좋지 않을 때 수준으로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문제냐, 이게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인의 문제냐 이거거든요. 삼성전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밸류 수준으로 빠진다는 건 우리나라 쪽을 좀 파는 자금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변수를 확실히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수가 제거되면 좀 이성적으로 가격을 회복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삼성전자든 지수든.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좀 위기의식이 요즘 나오고는 있다고 네. 하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너무 하락했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네.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뭘까요? 세금에 대한 이슈죠. 예, 역시나 세금인가요? 금투세, 세금이 시장에 네, 그 미치는 부분이죠. 영향이 큰가요? 저는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다뤄지는 게 대만 케이스랑 비교해서 뭐 금투세 같은 경우가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반영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레벨에서도 만약에 강행되는 금투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탈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모펀드라는 것을 통으로 보고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체 투자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어드밴테이지를 크게 갖고 가는 거고요. 주식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강행되면 다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체 630조 사모펀드 규모에서 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비중이 네.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죠. 예. 네, 한 크지 20조 않죠. 정도인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금투세 타겟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모펀드를 통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대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예. 주식 투자하는 공모펀드 외의 사모펀드는 다 팔고 떠나야 되는. 예, 불편하게 돼요. 가입을 예.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중과세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 규제 같은 경우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게 나타나게 되면 다른 신흥국가는 다르게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야 될 점은 우리 시장에 우호적으로 지금 제도 같은 경우에 거기 더해져서 뭐 법의 개정 부분,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상속세 개편이라든지 그게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외국인이 평가를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최소한 유예 확정이라도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기준
코스닥이 더 오르겠죠. 코스닥은 한 800 정도, 거래소는 기본으로 2,700 회복 이런 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만의 변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체크해볼 포인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 비중 늘릴 때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예하시겠어요? 네, 주식 비중은 늘려야 됩니다. 네, 지금은 늘리는 시기고요. 뭐 금투세라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좀 편하게는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게 지금은 좀 더 편하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뭐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구간에선 주식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우선적으로 늘려주고 네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도 늘릴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투자 전략 정리하면서 주목할 업종 알아볼게요. 여전히 과매도 업종을 추릴 필요가 있고요. 좀 상황이 달라진 거는 과매도 업종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테크가 쉬면은 개별주 같은 경우에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서 반응할 수 있는 개별주들, 뭐 건설, 건자재 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도 함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력기기는 반도체랑 이제는 좀 따로 움직입니다. 이게 AI 쪽과 직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금리 인하와 실적에 대해서 그 정해 관계에 있는 업종을 찾아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뭐 개별 종목 중에서도 탑픽을 뽑아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움직인 바이오는 늦었다고 보실까요? 바이오는 지금 시세로는 한 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쉽게는 오늘 가격 기준으로 종목이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와 개별주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그 금투세에 대한 변수가 해소돼야 외국인의 포지션도 보다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관심 가질 섹터로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전력기기, 조선 등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